마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명상이라 했다. 매일 아침 차 한 잔으로 생명의 근원과 자연을 만나는 사람. 이게 길이죠. 나만의 길. 그러니까 좀 돌아왔을 뿐이죠. 김영인 씨. 한 잔 차 속에서 그는 인생을 찾고 평화를 만났다. 김영인 씨의 아침. 약수터로 물 길러 가는 일부터 시작이다. 그가 물을 귀하게 여기는 특별한 까닭이 있다. 그야말로 이 바이툼에서 나오는 석간수 아닙니까? 차 물은 그 석간수를 사용할 때 가장 차 맛이 좋아요. 차를 끓이는 물에도 공을 들이는 그는 전통 찻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저쪽으로. 오전부터 차를 좋아하는 손님들이 방문했다. 오 나왔네. 좋았고 이쁘다. 사진을 찍었네. 진짜 이쁘네. 김영인 씨의 찻집이 잡지에 소개된 걸 흥미롭게 보는데 이곳에선 차와 함께 차에 대한 상식도 덤으로 들을 수 있다. 이 보이차는 뭡니까? 콜레스테롤 분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지방 분해 효과도 그렇고. 그래서 이 차를 마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은 그 미용에 관련해서 아주 도움이 되는 걸로. 근데 참하고도에 나온 이 차하고 네. 뭐야 이거 염소젓인가? 예. 그거하고 섞어서 먹는 거 그거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예. 그거. 맛있다래. 예, 그 사람들은 이 보이차를 통해서 그 채소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을 모두 다 거기서 섭취해요. 참하고도에 나오는 차가 그렇게 예, 보이차예요. 참하고도에 나오는 차가 바로 이 보이차. 그래요? 말이 좋아 손님이지 이들은 사실 틈이 나고 짬이 생기면 방문하는 전통차 골수 팬들이다. 편하고요. 다른 찻집은 좀 주위 많이 신경도 쓰이고 좀 그런데 여기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마시는 것 같이 좀 여유도 즐길 수 있고. 또 워낙 차에 대한 조예가 많으시니까 오면 이 차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차뿐만이 아니라 많이 착한 인생사를 많이 듣죠. 이곳에 오면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는데 바로 사주다. 차 한 잔으로 인연을 맺어 친분도 나누고 더불어 인생 상담도 하는 셈인데 얘기를 많이 이 사주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주라는 것이 이게. 차는 직접 사러 가기도 하지만 급하면 택배로 받기도 한다. 세상에. 예? 마포라고 꽃감하고 이 배를 넣어줬어. 이거는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겠다. 지금 깎아서 깎아서 예. 여기다 넣으세요. 네. 깎아서 같이 먹읍시다. 이번엔 차와 함께 감과 곶감이 왔는데 회원들에게 좋은 간식거리다. 파는 차보다 회원들이 마시는 차가 더 많다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이들은 자주 만난다. 장사하느라고 차 떨어진 게 아니라 차 진짜 맛있다. 앉아가지고 회원들하고 매 차를 마셨더니 차가 다 떨어졌어. 그래서 갖고 온 네 회원들도 차가 떨어져갖고 집에 안 가져오잖아. 아니, 나는 이제 우리 김 선생님이 차를 처음에 내릴 때 그때 차를 마시면 가장 맛있어요. 그리고 차 맛이 몸에 싹 스며들듯이 은은한 향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이 차의 그 향이라든가 그런 게 심취해서 아주 맛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조용히도 딱 걸렸구나. 나도 그것 때문에 걸렸는데. 낚싯바늘에 걸렸어 차에. 우리 김 선생님 무기가 있다면
차를 은근히 이용해서 사람을 유인하는 아주 그런 안 좋은 게 있어. 좋은 거지. 내가 볼 때. 아니 다른 걸로 술로 유인하는 게 아니라 차로 그렇지. 아니 이게 맞는 거죠. 유인하는 그 물건 치고는 정말 고상하지. 근데 이제 김 선생님은 나를 보면 술 생각밖에 안 한다는데 큰일 났네. 나는 술로 유인하고 있으니 이거 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갑니다.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왕 차린 찻집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가 돈을 벌 거였으면 찻집을 열지도 않았다. 찻집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는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제 내 개인적으로 현상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좀 더 많은 손님들이 여기 와서 좀 마음을 좀 열어놓고 쉴 수 있는 그런 그 공간, 단순히 차 위에 어떤 다른 문화적인 어떤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통합된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던 김영인 씨. 그는 한때 잘 나가던 금융회사의 지점장이었다. (10년의) 직장 생활 동안 7년을 서울에서 근무했는데 빠르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생활이 스스로에겐 맞지 않는 옷 같았다. 마흔 살이 되던 2001년 그는 한창 일할 나이에 회사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조직 관련해서 그 조직 슬림화 작업의 일환으로 나 역시 처음에는 내가 역시 그 조직을 많이 이렇게 추리는 작업을 했고 또 이제 그게 나중에는 그 대상이 내가 됐고 그런 것들.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전통 찻집. 머물다 갈 생각이었지만 아예 찻집 사장님으로 눌러앉았다. 일주일에 한 번 서울에 오면 꼭 인사동을 찾는다. 스승님을 뵙기 위해서인데 성신여대 예절다도학과 석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인연을 맺은 석화 스님이다. 그는 스승님을 통해서 다도의 깊고 넓은 세계를 만난다. 다도는 차례법을 열심히 하라 그 말이야. 예. 차례법을. 학문이 아무리 많이 써 있어도 이 차례법이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사상 노각이야. 젊은 남자가 다도에 심취한 것을 특별히 생각한 스님은 김영인 씨를 아낀다. 찻집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매주 한 번씩 그 목요일마다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남자이지만 소위 행위, 차를 내리는 행위, 행다를 이렇게 하면서 뭐랄까 그 내 자세, 그 남자이지만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행다하는 모습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몸과 마음을 한번 이렇게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계기가 된 거죠. 찻집은 김영인 씨에게 특별한 공간이다. 내부 인테리어를 그가 직접 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반야심경을 써놓은 전등가시며 수의로 만든 블라인드며 심지어 부채까지 그의 정성이 묻어있다. 비록 겉에서 보면 평범해 보이고 안에서 보면 엉성해 보이는 찻집이지만 그가 느끼는 편안함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함께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해가 진 이후에 더 북적이는 그의 찻집. 미국하고 영국하고의 휴전으로 해결을 보았는데 이것은 그러한 지배력을 깨뜨리는 위협은 가차없이 응징을 당해야 했고요.
영국과 약화된 프랑스는 방문 목적도 제각각 다르다. 독서 토론 모임도 그의 찻집을 찾는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잉글랜드 은행이 맡았는데 다른 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서 토론을 한다는 거는 다른 집에서는 거의 허용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그 주인장의 어떤 마음의 여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의 사랑방이 됐죠. 네, 지역에.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 집에서. 한편에선 조각보를 만드는 주부들의 모임이 한창이다. 다양한 모임이 찻집에서 열리는 것은 이곳이 사람들의 사랑방 노릇을 했으면 하는 김영인 씨의 소망 때문이기도 하다. 아 역시 애니메이션을 하신 분이라 손끝이 맵습니다. 이게 좀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잠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이 시간이 또 좋은 사람들 만나니까 그게 전 제일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거. 많은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찾는 장소다 보니 찻집은 그들에 의해서 꾸며지기도 한다. 사장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군데군데 어울리게 걸려 있는데 우리 그 찻집 회원들이 바느질도 하고 또 이런 거 만들어서 이제 찻집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감상하고 좋은 일이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취미 생활도 다양하게 회원들이 즐길 수 있고 좋잖아요. 이제 페르시아만까지 지나는 레드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 레드라인은 터키. 이제 1914년 도이치 은행이 손님들이 찻잔을 비우기가 무섭게 김영인 씨는 색다른 차로 다시 잔을 채운다. 경우에는 미국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처음 찾는 사람들은 이런 찻집의 분위기에 반하기도 하는데 자기에 대한 분야 이야기도 하고 서로 진짜로 인생 공부도 하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있대요. 제 이제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도 한번 뵙고 싶어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나중에 또 대전에 오실 기회 되면 그렇게 오시면 제가 맛있는 차 드릴게요. 이제 다음에 어떤 맛있는 차인지 한번 제가 볼까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한 여러 번 꽤 맛있거든요. 네. 한 번도 일로 오시지 않더라고요. 아 여기를요? 부장님이 좀 잘못하세요. 김 원장님이 잘못합니다. 제가 대부분 나름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 그의 찻집 안에서 조화로운 모습이다. 손님들도 모두 돌아간 밤늦은 시간. 김영인 씨는 홀로 공부에 열중이다. 그의 관심 분야는 역시 차와 다도.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찻집을 열었지만 차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그를 매혹하는 뭔가가 있었다. 성신여대 예절 다도학 석사를 거쳐 원광대학교 대학원의 박사 과정을 마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차 박사가 됐다. 다도라는 차 관련 잡지에 고정적으로 기고도 하고 있다. 그가 쓴 글을 모아서 차향 만리, 덕향 만리라는 책을 내려고 준비 중이다. 지난 7년간 차에 대한 열정이 켜켜이 쌓여 뭔가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로선 반가운 일이다. 처음에 차를 마실 때는 어떤 그런 그 갈증 해소, 그러니까 육체적 필요에 의해서 마실 수도 있잖아요. 다른 음료수처럼. 그러나 마시면 마실수록 이 차라는 것이 육체적인 갈증 위에 더 풀어주는 것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정신적 갈증을 풀어주는 것을 느낄 때 차의 어떤 묘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차를 통해 그가 갈 길도 찾고 평상심을 얻었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왜 없겠는가. 그럴 때마다 발길을 돌리는 곳은 계족산에 있는 용화사. 한때는 마음을 잡지 못해 하루가 멀다 하고 이곳을 찾았었다. 그 인생의 주인으로 또 찻집의 주인으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가야 할 텐데 이곳에서 마음을 다잡는다. 저부터 좀 편안한 마음에서 차를 우려서 손님들한테 드렸을 때 손님들이 그 기운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평화를 얻어가면 그게 진정한 그 찻집 주인으로서 그 자세와 태도가 아닐까. 그의 맑은 마음은 차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물질적 풍요를 버리고 대신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찻잔 속에 담겨있는 여유와 풍요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비밀스러운 발견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다. 그냥 편하게 와서 차를 마시고 얘기하고 우리 찻집은 리필이 무한정입니다. 그러니까 차만 무한정 리필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음도 정도 무한정으로 리필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다향 천리. 차의 향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다. 차로 만난 인연의 향이 은은하여 멀리 오래가기를 소망하는 김영인 씨. 소중한 인연을 위해서 그는 오늘도 차를 우린다. 문을 연 지 채 1년도 되지 않는 아내의 식당.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로 식당은 늘 북적인다. 생전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바쁘면 홍성영 씨도 팔 걷어 붙이고 돕는다. 너무 힘들게 무리하지 말고. 지난 세월이 힘들었던 거 앞으로 살자는데. 그리고 힘들 때 항상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내가 쫓아올게. 10년 만에 돌아와 남편 노릇이라도 하니 마음은 편하다. 이제 60의 나이. 그동안 홍성영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홍성영 씨 아내의 식당은 서해대교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다. 그는 작은 짐을 들고 식당을 떠난다. 그는 자주 떠나고 또 자주 온다. 그 옛날의 이별과는 다르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 가족들에게 달려올 수 있기 때문인데. 한 시간 남짓 달려 홍성영 씨가 도착한 곳은 청양. 지난 10년간 그가 집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그의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 곳이다. 칠갑산 자락에 외롭게 자리한 건물이 그의 집. 주위를 살필 새도 없이 홍성영 씨가 잡아드는 것은 다름 아닌 나무의 뿌리다. 예촌 홍성영. 사람들은 그를 전통 뿌리 공예가로 부른다. 뿌리 공예가답게 그의 집은 나무 향기와 뿌리 공예품들로 가득하다. 괴목으로 인위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모양에서 어떤 형상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자연미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그의 예술 철학. 이것은 풍물 모양이면서도 한 마리의 새 모양으로도 볼 수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두목공의 매력은 이 죽은 나무가 썩어서 썩은 모습을 제거시키고 땅 속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이 다시 하나의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간단한 듯 싶어도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는 적어도 일주일이 걸린다. 수집해온 뿌리의 썩은 부분을 도끼와 낫으로 제거하고 난 후 사포질하는 데만 6단계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콩기름을 골고루 발라 마무리한다. 제자리 찾을 새 없이 쌓여진 2000점의 작품이 그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지 말해준다. 저도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것은 이게 곧 저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죠. 거실 벽에 걸린 작은 딸과 큰 딸의 사진만이 그에게 위안을 주는 듯 싶은데 사실 외로움은 그하고 거리가 멀다. 맨손으로 뿌리를 만지고 있는 동안은 시간이 가는지 계절이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설렜고 또 행복했단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난 10년간을 연고도 없는 청량 칠갑산에 홀로 묻혀 지낼 수 있었을까. 혼자 끼니를 해결하는 것에도 도 같은 그. 지난 10년은 예술에 대한 완벽한 몰입의 시간이었다. 날이 밝기 무섭게 산을 오르는 홍성영 씨. 뿌리를 캐기 위해서 올라온 길이다. 지금은 밤나무 단지가 조성된 칠갑산은 기존의 나무들은 뿌리만 남았다. 그에겐 보물밭이 따로 없다. 어떤 뿌리가 나를 기다릴까? 산에 오르는 길은 늘 기대에 부푼단다. 햇빛 한번 못 보고 썩을 운명이었던 뿌리가 그의 손에서 호랑이나 새 등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 그런 오묘한 매력 때문에 그의 예술혼을 뿌리에 불어넣고 있는지도 모른다. (10대) 후반에 시작한 뿌리공예. 벌써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그 세월에 비해 그가 뿌리공예가로서 알려지기 시작한 건 불과 5년 전부터다. 이름을 드높이고 싶어서 혹은 돈을 벌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 아니고 단지 좋아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다. 다만 뿌리공예를 예술의 한 분야로 끌어올리고 작품들을 위한 작은 전시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낚시 광이었던 홍성영 씨는 낚시터 저수지에 드러난 뿌리에 관심을 두었었다. 잘 나가던 건축 사업도 사양길에 접어들고 86년은 왼쪽 다리를 다쳐 장애인 판정을 받으면서 그는 시리에 빠졌다. 장애를 극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당시 중학생이었던 두 딸과 아내를 두고 청양에 찾아들었다. 집사람이 지금 호출명령에 내려서 아내의 SOS에 청양에서 당진으로 달려가는 홍성영 씨. 지난 10년간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가족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다. 미연아, 아빠 왔어. 수고 많지? 아이고. 춥지? 엄마, 아빠 왔어. 아유, 왜 호출을 하셨나요? 아니 하도 안 와서 그랬죠. 아, 혼자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싶었나 보지 그래도? 그렇지. 경기도 안양에서 두 딸과 살던 아내는 당진에 내려와 지난해 5월 식당을 개업했다. 식물원 건물의 식당 안은 연못과 나무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색적인 분위기 탓인지 손님들이 제법 찾아온다. 실내 내부는 가족들이 함께 꾸몄다. 홍성영 씨 작품도 식당 곳곳에 배치해놨는데 식당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 엄마랑 너랑 고생 많이 시켰으니까 아빠가 이제 어느 곳에 전시관에 신경 써서 이렇게 작품 활동하면서 너희들과 시간을 많이 할게. 걱정하지 마 이제. 그럼 뭐해? 어릴 때는 맨날 띄워놓고 다녔으면서 이제 와서 다 컸는데 뭐.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알았어. 앞으로 내가 두고 볼 거야. 손은 그래도 여태까지 애기 손이네. 방황하고 예술에 빠져있던 세월 동안 딸은 어느새 벌써 훌쩍 커버렸다. 큰딸 미연 씨는 당진군의 기념품을 만드는 곡식 공예가다. 피는 못 속인다고 아버지 뒤를 이어 공예가로 자랐다. 12지 우리가 12지 네가 얘기했을 때하고 그러다 보니 큰딸과는 공감대도 많고 늘 할 이야기도 많다. 예술인의 길로 접어들면서 큰딸도 아버지의 세계를 조금은 이해해주는 것 같다. 제 뭐 생일 때나 엄마 생일 때 특별한 날 어린이날 이럴 때는 아빠랑 엄마랑 어디 가고 싶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별로 신경 안 써주시고 이러니까 진짜 야속해갖고 막 많이 울고 이랬어요. 그냥 무조건 전화해갖고 막 땡깡 피우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직접 해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직접 만들어 보니까 이거 만들다 보면은 그냥 무슨 날인지 무슨 뭐 시간 이런 것도 다 잊게 되거든요. 그냥 여기 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아빠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고 아니 조금이 아니라 지금 많이 이해가 돼요. 지난 그 많은 시간들이 너무 미안하고 그렇죠. 남편 대신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한 아내. 말수 적은 아내는 한결같이 그의 곁을 지켜줬다. 고맙고 미안할 뿐이다. 이제 그가 빚을 갚을 차례다. 아내 곁을 빙빙 돌며 식당의 잔심부름이나 잡일을 하는 홍성영 씨. 이제야 제대로 남편 노릇을 하는가 싶다. 예순의 나이. 가족을 제대로 보듬기까지는 참 긴 시간이 흘렀다. 말로 표현을 안 해도 남편의 그런 마음을 아내가 모를 리 없다. 남자들은 불쌍하잖아. 여자는 그래도 참을 수가 있는데 남자들은 불쌍해. 예? 불쌍하다 그 남자들은 혼자 있으면. 그래도 사모님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은데. 나는 애들하고 있었잖아. 이제 잘 이해하세요? 예, 이해하지. 요즘 큰딸과의 외출이 부쩍 잦아졌다.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딸의 혼수품 장만을 위해 홍성영 씨가 자주 나선다.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보답. 딸이 시집가기 전에 해줄 수 있는 그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발품을 팔아준다. 진료에서 깜짝 놀랐잖아. 이 말고 아빠 냉장고 봐. 냉장고? 딸도 아빠와의 동행이 은근히 기분 좋은 눈치인데
나 시집 보내고 나서 아빠랑 엄마 내가 사주면 되겠다고. 아빠 혼수품 보러 오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죠. 엄마랑 다 대부분 엄마랑 많이 오잖아요. 혼수품 보러는. 근데 전 아빠랑 이렇게 다니는 게 더 좋아요. 엄마가 서운해하시군요. 안 서운해요. 네, 귀찮다고. 엄마는 아빠가 더 좋아요. 식당에 손님이 몰려오는 저녁 시간. 홍성영 씨 손길도 덩달아 바빠지지만 왜 즐겁지 않겠는가. 이거는 내가 줄게. 식당이 한가해진 늦은 저녁. 가끔 가족들과 술 한잔 기울이기도 한다. 오늘은 예비 사위도 자리를 내가- 함께했다. 안 하던 짓을 오늘은 해야 되겠는데 수고 많았어. 늙었구만 이제. 아들처럼 저희 집에 아들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들 역할 다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없는 거에서 뭔가를 찾으시는 거 있잖아요. 어떤 소리의 어떤 혼을 불어넣는 것도 그렇고. 제가 처음에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시간을 가지는 게 너무 홍성영 씨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요즘이다. 홍성영 씨 예비사위 역시 대나무 공예가다. 오랫동안 눈여겨봤다가 그가 중매를 섰는데 예상대로 둘은 잘 어울렸다. 더군다나 예비사위는 수더분하고 마음 씀씀이도 넉넉해 든든한 그의 지원군 같다. 굵은 대나무는요 저희 죽통주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중간 크기나 그 밑에 거는 대나무 숯재료, 그리고 이렇게 작은 대나무는 미연씨 공예품 재료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잎 같은 경우는 어머님 그 쑥떡을 하시니까 같이 푸른 느낌이고 어떤 대나무랑 쑥하고 잘 어울리니까. 가족들이 아빠랑 엄마랑 또 저랑 수아 씨랑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가장 가족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고. 홀로 달려왔던 예술가의 길이었지만 이제는 딸과 사위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당진에 오면은 얘들이 이제 이 죽공예를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공예품을 개발하는데 서로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같이 나왔죠. 큰딸을 따라 당진에 내려오면서 식당을 연 아내는 당진 특산품인 왕송편도 함께 빚어 판매하고 있다. 당진의 농산물 통합 브랜드인 해나루라는 상표를 달고 팔려나가는데 큰딸에 이어 아내가 당진군을 위해 한 몫을 해내니 홍성영 씨는 대견할 따름이다. 이 쑥을 먼저 한 5년 전에 심어놨었어요. 오기 전에. 저 내려와서 이건 또 떡을 보니까 그게 또 욕심이 나고, 그리고 또 이게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쑥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집사람도 특이한 그 무슨 예술인 가족으로서 하는 일이 없는데 이 당진의 이 특산품을 소재로 해서 이렇게 유기농 쑥을 곁들여서 이런 좋은 식품을 웰빙식품을 만드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죠. 홍성영 씨가 청양에 묻혀 살 때 가끔씩 내려와 울며 돌아갔던 아내. 넘어지지 않고 묵묵히 제 갈 길 찾아가는 고마운 사람이다.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젠 그가 아내의 뒤를 지켜주고 싶다. 자신의 예술혼에 빠져 뒤에 있던 가족들은 외로운 줄 몰랐다.
60의 나이에 돌아와 가족 앞에 선 홍성영 씨. 뿌리공예에 쏟은 열정만큼 이제는 가족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위해서 정성을 들인다. 매일 원두를 볶아 커피 최고의 맛을 살리는 이 사람. 지천명의 나이에 커피와 사랑에 빠졌다. 여러 가지 커피 맛 한번 맛보려고요. 매일 사실 오는 중이에요. 사랑, 정성 이런 게 있어서 행복해요. 여기 커피 마시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커피를 빼놓고 그 어떤 것도 좋을 수가 없다는 베토벤의 말처럼 커피를 빼놓고 이 남자의 인생을 말할 수 없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는 시간. 커피 전문가로서 그의 업무가 시작된다. 하루가 지나면 냄새가 많이 날아가서 묵은 냄새가 나. 매일매일 신선한 원두를 직접 볶아 그날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영환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역시 커피 원두를 볶는 일. 그는 냄새만으로도 커피가 잘 볶아졌는지 금세 알아채는 베테랑 로스터다. 이 향의 상태는 커피 볶음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커피의 맛하고 향하고 일치합니다. 에스프레소 원두 커피의 생명은 신선함. 커피 가루가 공기와 닿게 되면 향과 맛이 달아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커피를 선보이기 위해서 그는 매일 볶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조영환 씨가 불과 8년 전만 해도 커피를 한 잔도 마시지 않았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친구 때문에 처음 마시게 된 원두커피의 향이 3일을 따라다녔단다. 지천명의 나이에 운명처럼 만난 커피. 그는 결국 2001년에 커피 전문점을 열었다. 예, 이 커피를 만나면서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면서 옛날부터 생각해왔던 그 마음의 공부, 팔정도도 공부하게 됐고 지금은 아주 마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생활상으로도 아주 안정이 돼서 아주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시가 막 넘기 시작하면서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온다. 커피 맛을 아는 마니아에서부터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까지. 세평 남짓한 가게지만 커피 맛은 아름아름 소문이 났다. 코카콜라 레즈랜달 사장도 그의 커피를 맛보고 갔을 정도다. 소문 듣고 왔는데 카페 모카가 맛이 좀 다른 데랑은 진하고 달고 맛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최고급을 쓰라. 둘째 하나는 많이 넣어라. 최고 좋은 거 많이 넣으면 맛있다. 지금 카페 모카 초코 마키아토 만들 때 들어가는 초콜릿 가루가 유기농 초콜릿으로 최고급 비싼 거라. 이번에 가르친 거? 네. 좀 많이 넣어주겠어? 그의 커피 가게엔 작은 사장들이 있다. 그 아들들이 주인공. 여기 저거는 이제 두 아들이 대를 이어 커피 공부를 하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커피 맛을 논할 정도가 됐다. 큰아들 신재 씨는 국내 최대 로스터 바리스타 교육 전문 기관인 한국커피교육원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다. 같이 일하려고 이제 커피를 배우겠다고 이제
시작을 했었고 아버지도 그 생각을 하고 계셨고 해서 그게 이제 좀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재밌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약간 직업이라는 느낌이 들면서 조금 스트레스가 좀 생긴다라고 해야 되나? 아유 너무 세게 눌러요. 이 정도면 다 괜찮아. 이 정도면 그냥 조금 차이야. 조금 차이. 분쇄도만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누르고 다시고 뭐 하는 거는 솔직히 큰 차이 없습니다. 분쇄도가 시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진다 쳐. 네. 처음에는 물론 취업 문제도 있었지만은 뿔뿔이 흩어졌던 이 가족이 모두 모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게 됐죠. 목적으로 보자고 하면 맛있게 만들자는 건 똑같은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약간씩 있죠. 이제 뭐 에스프레소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양을 많이 쓰니 적게 쓰니 그리고 템핑을 왜 이렇게 세게 하니 약하게 하니 뭐 이런 것들. 부자간에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한 고민 덕분에 3평짜리 가게는 늘 북적인다. 기다리다 못해 그냥 돌아가는 손님들도 있을 정도란다. 아버지 앉아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역시 세 부자가 서면 꽉 차는데 조금 더 넣어드려요.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쪽을 중축하는 쪽 약볶음 쪽에 가깝고. 만족스러우세요? 대만족이죠. 다 키웠다. 이제 서로 커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맛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씩 틀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안 좋은 견해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잘 극복해 나가서 좀 더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해. 예, 아버지 들어가세요. 수고해.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는 요즘 가게 비우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아들들에게 그의 자리를 조금씩 물려줄 준비를 하는 중인데 두 아들이 이 일에 욕심을 내는 모습이 그로선 든든하다. 그의 커피 맛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팬들이 생겼다. 모건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도 하는 그는 커피 본래의 맛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애쓴다. 세계 11위의 커피 소비국인 우리나라. 정작 커피 맛은 제대로 모르는 것이 그로선 무척 안타깝다. 앞으로 5년 내지 한 10년 정도 후에는 우리 애들에게 이 사업을 다 물려주고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전념하기 위해서 은퇴할 계획입니다. 두 아들 덕에 시간이 부쩍 많아진 그는 인터넷에 커피 교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나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가게 오시는 손님들이 이 커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커피만큼 그가 빠져 있는 것은 팔정도. 팔정도는 고통을 없애는 8가지 덕목으로 불교의 중요한 교리인데 일본의 팔정도 관련 책을 번역 중이다. 농담처럼 돌을 닦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정말로 마음에 도움이 많이 되는 기절들이 많아서 수양하기 위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커피 한 잔의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항상 맑은 마음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은 아닐까. 거듭된 사업 실패 후 단칸방에서 세월을 보내던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었다. 지금도 명상 시간은 꼭 지키려고 노력한다. 가게로 출근하기 전 그가 꼭 들르는 곳이 있다. 다름 아닌 요가원. 명상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선 자신의 몸을 먼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한 20분만 앉으면 발이 저려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요가 선생님한테 주문을 하기를 하룻밤 3시간 반 가보자 해도 다리가 저리지 않도록 그렇게 목표를 한다고 해서. 깨지는 무슨 깨져요? 나를 지금 막. 그런데 조용한 씨가 이곳에 오고부터 요가원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요가가 끝나고 난 후 차 대신 커피를 마신다. 스승님 한번. 향은 합격이고. 맛 딱 맞네. 와 정말 잘 내려. 나보다 더 잘해. 네, 커피 사장님을 만나고 커피를 맛을 보고 얼마나 그 맛이 매력적인지 저희 회원들과 함께 나눠 먹기도 하고 하려고 커피를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제대 후에 마음을 잡지 못했던 아들에게 조영환 씨는 아버지 뒤를 이어 커피 공부를 해보라고 권유했었다. 딱 적용이 돼야 뭔가가 추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 내켜하지 않던 아들이 커피 매력에 푹 빠지더니 강사로 나설 정도로 커피 전문가가 됐다. 그 다음에 불을 조절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템퍼를 조절할 거고 이렇게 해서 콩이 다 들어가면 요걸 다듬으면 되는 거고 이거를 대체적으로 좋아하니까 이걸 쓸까 이걸 보시면 돼요. 설탕이나 프린 같은 몸에 해로운 첨가물을 넣지 않고서도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배워보려고 오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뭐 크게 다른 게 없고 내가 어떤 맛을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게끔 한. 손발이 네게 잡더니 이것까지 말이다. 전에선 갔지. 사업 실패와 이혼 후 홀로 대전으로 내려왔던 그를 따라 작년에 부모님도 함께 오셨다. 그치. 어떻게 된 일이요? 이 누구 덕이요 이거? 할머니 덕이지 너 덕이요. 아이고 아버지 덕이지. 이게 두번 다행이다.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걱정이 많은 효심 깊은 아들이기도 하다. 너무 착해서 돈을 모르고 살았어. 넘주는 건 알았고. 학교 다닐 적에 저 대구에서 하수 시켜놓고 있었더니 이부자리까지 팔아서 공락거까지 집에서 돈 갖다가 대주네 얘가. 뭐 아버님께서 이제 잘 챙겨주시는데 문제는 이제 좀 신경과 정신과 이쪽으로 조금 더 문제가 있어가지고 걱정이지 뭐. 대책 없이 걱정이. 약도 없는 거니까. 학창 시절부터 자주 아팠던 그를 돌봤던 어머니를 이제 그가 도와드릴 차례가 됐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너는 이전 앞에 아프다고 하더니. 아 이거 뭐 어떤 거 필요하세요? 우리가 다른 커피 좀 한번 먹어보자. 할머니 요새 커피 잘 안 드시잖아요. 그래 그래도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지. 맛 좀 봐야지. 손잡고. 예. 제가 내일 퇴근할 때 커피 하나 타가지고 할머니 갖다 드릴게요. 그래. 아버님 좋아하시는 보리맛. 아이고 이뻐 죽겠네. 아이고. 매운 잘 먹기 때문에. 참 너는 어릴 때도 매운 거잘 먹어. 둘째 아들은 가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3월달에 반겼네? 언제쯤 잡을래? 날짜. 그러니까 이제 형님도 나올 수도 있고 이제 할아버지. 여자한테 그러고. 멋지세요. 저희한테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항상 챙겨주시니까 감사하고. 제가 처음에 전역하고 나서 아버지 집에 딱 갔는데 돗자리랑 형광등 하나랑 책상 하나만 딸랑 있어서 제가 그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서울로 자주 도망을 당겼었는데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예. 아들 후회 안 해?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집착이라고 하는데 그 집착이 바로 그의 가게에 오면 특별한 보너스가 있다. 블루마운틴은
고급 커피가 들어오면 그의 즉석 강의와 함께 시음 행사가 펼쳐진다. 생산해내는 건데 재밌는 사실은 그것을 다른 지역에 옮겨 심으면 블루마운틴이 안 된다. 그래서 또 이 블루마운틴에 이해하고 마시는 커피 맛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 커피 전도사 조영환 씨의 철학이다. 커피만이 블루마운틴. 커피를 만나 행복했던 마음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드세요. 제가 그리고 뽑는 단계를 낮춰서 행복해요. 여기 커피 마시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마약 탄 것 같아요. 향이 너무 좋고요. 좀 순하면서 약간 달달한 맛도 나고 되게 깊어요, 향이. 내가 커피 맛을 모르기 때문에 첫째 이유고, 그 다음엔 손님한테 맛을 맞추어서 내가 볶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커피 연구하는 방향이 손님들이 좋아하는 맛을 찾기 위한 작업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가요. 네, 잘 가요. 지점을 내자는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 세평 남짓한 그의 가게지만 진한 커피 향기와 커피 한 잔의 추억이 있는 행복 공간으로 남았으면 한다. 우리 추억의 장소니까요. 거듭된 실패로 시리의 나날을 보내던 중 그를 구원해 준 건 다름 아닌 커피였다. 지천명의 나이에 커피와 사랑에 빠진 조영환 씨. 오늘도 그는 손님들에게 커피 한 잔의 감동을 전하는 커피 전도사다.